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허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삼신도인데 삼신할머니가 지금 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서양의 성모 마리아 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삼신도가 이런 서양의 성모 마리아 성으로 간 건데 이렇게 간 건데 이게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놓으면 저기서 일로 왔다고 얘기를 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우리가 국보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인 줄 모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봐도 이 삼신도하고 이런 그림들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같잖아요. 기본 개념이 같잖아요. 애 안고 있는 분. 애 안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삼신이었다. 삼신. 카톨릭도 삼신 한 분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 문명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인류 문명사의 핵심이 다 우리 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숭배신앙, 돌숭배신앙. 제가 돌숭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자료를 모아서 왜 이 돌숭배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 우리 민족에게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지금 오늘날 돌을 숭배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게 아니면은 남의 게 들어오는 거나 하면은 이렇게 끈질기게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가면 이 돌탑을 쌓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돌 하나 주워다가 자꾸만 얹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그냥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돌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겁니다. 갖다가 자꾸만 얹고 모양을 만든단 말이죠. 꽃갈 모양을 만드는데 그게 누구냐? 삼신 할머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맨체스터 학파가 이집트 기점의 문명 단원설을 이야기하면서 인류 문명이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다. 그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집트가 뭡니까? 성지입니다, 성지. 왜 성지냐? 이 기독교 문명의 핵심이 거기 이스라엘 아니면 히브리 문화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성경, 구약 성경 중심의 인류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 단원설을 만들어낸 거죠.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은 이집트의 이제 이 세숭배 신앙이 계속 보이잖아요. 이렇게 세숭배가 여기도 이렇게 세숭배가 보인단 말이죠. 이 태양새 3조국이가 달인 2개인데 이렇게 새를 숭배한단 말이죠. 이렇게 또 태양과 함께 숭배하고 자 태양을 함께 숭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파라오, 또 이 태양색을 얘들은 오시리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오가 뭐겠습니까?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오자. 삼조고의 그 오자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언어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한자 문화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가 여기 오벨리스크에도 있고 바로 이것이 삼신신앙인데 여기에 5가 있으니까 이 5는 까마귀 없다란 말이에요. 이 삼신할머니가 실제로 있었고 여기 한 번 없어졌지만 있었고 예. 그래서 이런 새들을 오시리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시리스. 예. 그러니까 파라오, 오벨리스크, 오시리스의 오는 다 까마귀 오다. 당시에 이집트에 한자가 있었다는 것을 한자를 사용은 못했지만 그 음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집트 문화의 핵심이 우리의 삼신신앙인데 어떻게 그게 갈 수가 있었느냐? 우리 삼성기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삼성기는 뭐냐? 황국이 전 세계 곳곳에다가 12지국을 만들어 놓고 지배하고 있었다고 고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제야사학자들도 그 12나라를 아시아에 국한시킵니다. 파미르군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아시아에 국한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아니다. 이집트가 명백하게 아사달 12제국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집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집트의 핵심 그 문화입니다. 태양숭배신앙, 새숭배신앙, 편두, 곡갈, 돌숭배신앙. 이게 이집트의 핵심 문화입니다. 그 네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자기네들은 지금도 설명 못하니까 그게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제가 말씀 중에 궁금해서 잠깐 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태양이라든가 새라든가 뭐 돌이라는 거는 뭐 어디든지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막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삼성기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집트가 우리 쪽에서 갔다라는 것을 그런 증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파라오 같은 경우도 이집트 제사장이잖아요. 뭐 태양 숭배하고 이제 그렇게 대부분 다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그 지역에서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뭐 아침에 떠오르는 뭐 그런 민족이다, 숭상하는 민족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혹시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 지금 사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좀 확실한 어떤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뭐 돌은 어디든지 다 있는 거죠. 어디든지 다 있는데 그럼 이제 흔히 있는 돌이니까 그걸로 무덤을 만들고 뭐 그걸로 또 어떤 뭐 섬기고 이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이집트에 보면은 이집트가 우리가 이제 아까 이거 보면은 이런 피라미드가 이 자연스러운 돌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사용된 이 돌이 이 지점에서 200km, 300km 떨어져 있는 나일강 상류에서 이걸 채석을 해서 끌고 온 겁니다. 이거 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돌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만들어진 시기가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기전 한 2000년, 서기전 2000년경에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서양 학자들이 좀 부풀려 놨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서기전 한 1500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돌 숭배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럼 돌 숭배의 기원지가 어디냐 이걸 찾을 때 참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돌숭배의 기원지에는 이런 거대한 이런 큰 돌, 이거는 이제 보통 무게가 최소 3톤, 5톤에서 뭐 10톤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이 돌은. 네. 큰 돌등인데,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네. 몇십 명이 동원돼야지만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돌로 재단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었다. 이런 곳은 돌숭배 신앙의 기원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돌은 흔하지만 여하튼 이 돌은 그 다른 데서 옮겨왔고 돌숭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옮겨온 겁니다. 그 돌숭배 신앙이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작은 돌로 돌을 숭배한 흔적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작은 돌.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탄생기, 아까 제가 4만에서 4만 5천 년 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자료. 요거 우리 인류사 연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돌숭배 신앙이나 이런 것이 시작된 것은 약 4만에서 4만 5천 년 전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문명의 태동기에는 이렇게 큰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작은 돌로 돌을 숭배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작은 돌로. 응? 이런 것도 다 크잖아요.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다 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돌로 자기네 신앙을 나타냈지 작은 돌로 나타낸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문명이 탄생할 수가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다른 데서 문명이 이동해 왔다. 그러면 다른 데서 문명만 이동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집트 지역을 아사들에서 가서 정복하면서 이런 문명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문명만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문명의 이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을 갖다가 그냥 숭배한 것 같으면 돌은 흔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그 증산도의 안경전 선생하고 같이 이제 그 상생 역사문화연구소의 박사님들하고 같이 중앙아시아에 갔는데 아주 작습니다. 작은 돌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성을 쌓을 때 흙 속에다 그걸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그냥 숭배한 게 아니죠. 돌을 삼각형으로 갈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곡갈형으로. 그러니까 이 돌 숭배 신앙이 돌만 그냥 숭배한 것 같으면 어디나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돌 숭배 신앙 속에는 태양 숭배 신앙과 곡갈 숭배 신앙과 아까 말씀드린 이 편두, 이 편두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 회장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편두 문화가 어디에서나 다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 편두 문화는. 편두 문화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의 머리를 돌로 만들어 놓은 틀 속에다가 아이들의 머리를 아이를 걷어 눕혀 놓는 겁니다. 머리를 걷어 틀 속에다 머리를 틀 속에다 놓고서 눕혀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가 이게 편두로 자라게 만들어 놓는 거죠. 편두로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돌로 머리를 눌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돌로 머리를 누르는 이유는 삼신 할머니의 그 위대한 신령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돌로 머리를 눌렀던 겁니다. 그냥 머리 누른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아주 갓난애 때부터 그
그 아이의 머릿속에 삼신할매와 계속 교신을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신신앙과 돌숭배신앙과 편두 이런 고깔모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문화가 이집트에서도 저절로 생기고 한국에서도 저절로 생기고 뭐 남미에서도 저절로 생기고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만약에 저절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겁니다. 그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가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있게 제가 요것을 사실은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돌숭배 신앙만 가지고 책이 한 권입니다. 예, 책 한 권입니다. 예. 또 태양숭배 신앙 가지고 책이 한 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예. 이것이 우리 아사달에서만 이런 신앙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아사달에서 이 신앙이 생겨나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문명단원론은 이집트 중심의 문명단원론은 허구다. 그 어디가 중심이냐? 아사달 중심의 문명단원설이 진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한 번 더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문명복원론을 설명합니다. 문명복원론. 그러니까 이제 문명단원설은 문명이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명단원설이고, 우리 이제 박 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문명은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홍산, 뭐 그 시절에는 홍산은 없었죠.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네 개의 지역에서 각각 자생했다. 각각 생겨났다 거기서. 이게 뭐 한 군데서 생겨서 전파된 게 아니고 각각 그 지역에서 자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문명 자생설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할 것이 문명 자생설, 문명 복원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정설로 되어 있는 건 이 문명 자생설입니다. 그러니까 문명 단원론은 틀렸다. 그래서 이집트 중심의 문명 단원론은 틀렸죠. 이 전 세계 학자들이 다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니까 틀린 겁니다. 그 중심지를 이집트가 아니라 아사달로 옮겨오면 이게 정설입니다. 아사달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럼 우리가 지도를 놓고 봐도 당시에 아사달은 지구의 중심에 있었다. 지구의 중심에 있었다. 동서남북의 중심에 있었다.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달 중심의 이제 문명 기원이 참 중요한데, 그건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박 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아사달이 이제 그쪽으로 전해졌다는 걸 제가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여하튼 뭐 이 태양숭배 신앙만 하더라도 이게 저절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우리도 그걸 믿었듯이 뭐 다른 나라도 다른 데서도 그걸 저절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자동차를 우리가 예로 한번 들어보죠. 자동차 만약에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동차가 어디에서 처음 생겼을까요? 만약에 지금 사람이 다 없어지고 아무도 없다.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 문화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본다면 자동차가 어디서 생겼을까? 사실 자동차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영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건 뭐 문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기록도 없다. 근데 몇천 년 뒤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본다.
지금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본다. 자동차 공장이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동차는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한국에 와보면 이 나라는 작은데 자동차 공장이 많아.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일본 가보면 또 자동차가 또 많단 말이죠. 공장이. 근데 자동차 공장이 영국은 사실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영국이 자동차 문화가 시작된 곳이 영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록이 없다면.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그 자동차도 어느 한 곳에서 시작이 돼서 퍼져나가는 것이지 동시에 자연스럽게 생기기 참 어렵다. 자동차만 그러냐?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미국에서 했는데 기록이 없다면은 자동차가 이 TV를 제일 많이 생산한 나라가 지금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마치 뭐 TV를 처음 만든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문명을 이해할 때도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은 태양 숭배 신앙이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태양 숭배 신앙은 이집트처럼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태양 숭배 신앙은 거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 태양 숭배 신앙은 물론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조고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한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에 보면은 아주 태양숭배 신앙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선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 이름이 한과 조선입니다. 한과 조선인데 둘 다 이게 이제 이게 열십자고 태양이잖아요. 둘 다 한 조선이 둘 다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십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간. 또 강렬하다는 완성을 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일본의 그 나라 이름에 보이는 태양과 다르죠. 일본의 태양은 그냥 단순한 태양인데 우리는 그 태양이 아주 완성된 아주 그냥 강렬한 빛을 나타내는 그런 태양이다. 이런 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 숭배 신앙이 나라 이름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아까 비너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삼신이다. 비너스가 이제 우리가 금성이라고 그러는데 금성. 비너스가 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성, 경주와 나주가 이제 금성입니다. 경주와 나주가 금성인데 이게 하늘의 금성, 조상이 있는 곳이죠. 땅의 금성. 전 세계에서 금성이라는 지명을 쓴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이분이 누구냐? 비너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너스. 이분이 비너스다.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이건 비너스란 말이죠. 다 비너스인데 이게 실제로 서양 학자들이 이거 비너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비너스라고 붙였습니다. 비너스. 그러니까 이 비너스, 다 비너스입니다. 이 비너스인데 우리가 이 비너스가 금성이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금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금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성이라는 이 지명을 쓰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금성, 땅의 금성입니다. 바로 이 금성은 금성이라는 지명 자체가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금성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김시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김시성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으로. 이것이 이제 이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이 역사를 잃어버리게 됐을까? 물론 우리 역사를 왜곡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 가장 먼저 우리 역사를 왜곡한 나라가 당나라인데 또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두 나라인데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언제 왜곡했느냐? 고려 500년, 이시조선 500년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왜 우리 역사를 왜곡했느냐? 이 김씨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 김씨의 역사가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김씨의 역사가. 누가 이 짓을 시작했느냐? 고려 왕건의 자손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왕건의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일단 어떻게 됐든 뭐 우여곡절 끝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건이가 이 힘을 얻어서 권력을 잡았는데 얼마 안 가서 왕씨들이 인심을 잃게 됩니다. 네. 많은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에이 뭐 김씨네가 할 때보다 못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김씨성이 이게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성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통치권을 받은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라가 김씨성들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게 됐던 겁니다.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성인데 이 왕건이는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는 적어도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역사에 파묻혀 있는 사람만이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책 몇 권 읽어가지고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려사를 읽으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고려사를 읽으면서. 왜 깜짝 놀랐느냐. 왕건이가 권력을 잡고 나서 후손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시켜 놓느냐. 왕건이가 누굽니까? 왕건이 조상이 누구라고 돼 있겠습니까? 네. 왕건이 조상이 이씨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 이씨냐? 당나라 이씨다 이겁니다. 네. 당나라 선종. 네. 당태종 이세민이의 손자입니다. 그 선종이 당나라 선종이 그 왕에 올라가기 전에 이 당나라에서 좀 어려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권력을 아직 못 잡았을 때 권력자한테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고려에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해변가에 있던 어떤 여자한테 이제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왕건이의 고조 할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건이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당나라 선종입니다. 선종의 아들입니다. 왕건이 고조 할아버지가. 왕건이가 자기의 권력의 정통성을 어디다 갖다 이어놨습니까? 당나라에다 갖다 이어놓은 겁니다. 당나라에다 갖다. 그 왜 그러면 왕건이가 자기의 권력의 정통성을 당나라에다 갖다 이어놨겠느냐? 그냥 당태종 이세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태종 이세민이가 바로 혈통 우리하고 같습니다. 선비족입니다. 네. 당태종 이세민이도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은 누가 잡아야 되느냐? 김씨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김씨만이 하늘로부터 통촉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태종 이세민이도 그 권력을 잡고 나서 그 집안도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권력을 갖다 이어붙이느냐 하면은 한고조 유방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한고조 유방이 이 동아시아에서 김씨가 아닌 사람으로 권력을 잡은 유일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용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용의 아들이다 자기가. 용의 아들이다. 당태종 이세민이도 유방에다 갖다 이어붙이고 용포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용포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왕건이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정통성을 당나라 선종에다 갖다 붙이고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고조 유방의 자손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포를 입고 중국에다가 정통성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누가 김씨냐? 단군이 다 김씨입니다. 단군들이 다 김씨고 환웅들이 다 김씨란 말이죠. 환인이 다 김씨입니다. 우리 권력은 다 이렇게 하늘의 금성서부터 이렇게 금성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말이죠. 이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당나라 선종에다 갖다가 정통성 갖다 붙여놓고 김씨의 역사를 아주 난도질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다 없애버리고. 이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김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김씨를 죽이니까. 자객을 파견해서 보내서 김씨들을 막 죽이고 못 살게 하니까 많은 김씨들이 다 김씨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딱 안 죽이고 살려놓은 김씨가 있습니다. 경순왕의 자손들.